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심리학으로 풀어드립니다. 우당탕탕 사이킥! 안녕하세요. 우당탕탕 사이킥의 김아름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당탕탕 사이킥 두 번째 마음 노은정입니다. 소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네, 오랜만이네요. 네, 소장님 평소에 운전할 일이 많으신가요? 종종 있습니다. 운전할 때 음악 들으세요? 항상 듣습니다. 네, 저도 항상 듣는 편인데요. 소장님 K-팝 음악은 많이 들으시나요? 뭐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지만 뭐 유명한 건 종종 알고 있어요. 네. 최근에 알고 있는 유명한 건 어떤 곡 들으세요? 그 김아름 작가님 알려주신 올데이 프로젝트. 아, 올데이 프로젝트. 네. 그 곡을 들으시는군요. 네, 뮤직비디오 보여주셨죠? 네, 저도 K-팝을 그렇게 많이 즐겨 듣거나 이런 편은 아니고요. 저는 조금 음악 취향이 올드한 편이어서 뭐 옛날 팝이라든지 뭐 락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가끔은 좀 에너지가 필요할 때 K-팝을 듣는 것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 운전할 때 K-팝이 듣고 싶으면 좀 예전에 데뷔한 아이돌이지만 샤이니를 듣기도 하고. 맞아요. 그 빛이나 재단 일하고 있잖아요. 샤이니 종현 유가족분들이 하시는 빛이나 재단에서 젊은 예술인 심리상담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음악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오시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 샤이니의 그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뭐 에스파의 그 쇠맛이 나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사람이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들었던 음악만 듣는데요. 네,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청년의 정신을 유지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일부러라도 좀 K-팝을 찾아서 들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합니다. 제가 왜 오프닝을 이렇게 했는지 많은 분들이 좀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, 저희도 사이킥 콘텐츠를 하면서 좋은 애니메이션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어요. 네, 요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-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하죠. 넷플릭스에 얼마 전에 릴리즈된 이 K-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예. 네, 이 K-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. 이 K-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소니 픽처스에서 제작을 했죠.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릴리즈가 되었고요. 그리고 한국계 캐나다 감독, 그러니까 캐나다의 어린 시절에 이제 이민을 가서 계속 쭉 거기에서 성장해 왔던 매기강 감독이 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음악은 또 이제 블랙 레이블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유명한 프로듀서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. 그리고 지금 2025년 6월 20일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92개국에서 지금 탑10 안에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음악들 역시 처음에는 스포티파이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빌보드 차트에 이 곡들이 모두 100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엄청나게 지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노래가 신나고 좋더라고요. 네, 저도 릴리즈 된 지 얼마 안 지나서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? 하는 생각이 좀 한 2, 3주 정도 지난 후에 본 것 같아요. 그런데 보고서 되게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심지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운전할 때 가끔 이 OST를 듣기도 합니다. 네, 뭔가 이렇게 노래들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한국 아이돌의 어떤 딱 뭐 방식들을 이렇게 차용을 해서 이렇게 캐릭터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또 어떤 서사도 만들어서 또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보는 어떤 익숙한 장면들, 김밥을 먹는다던가 뭐 라면 먹는다던가 목욕탕 이런 것들 다 좀 신선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
작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보시면 정말로 여기저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. 처음에는 이 매기관 감독이 퇴마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. 그런데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소재로 무엇을 쓸까 하다가 K-팝을 차용하고 싶어서 이 퇴마를 하는 K-팝 그룹에 대한 헌트릭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영화의 줄거리를 아주 잠깐 말씀드리면 이 헌트릭스라는 그룹의 루미, 미라, 조이 이 세 멤버가 거의 전 세계급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케이팝 슈퍼스타인데 이 뭐 공연이 없을 때에는 몰래 이제 악령들을 처치하고 다니고 그 위협들로부터 이제 팬들을 보호하고 이제 이 세계를 그 악령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이제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. 제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동진 평론가가 어떻게 좀 보고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영상도 봤는데 이동진 평론가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스토리적으로는 다른 어떤 여타의 애니메이션보다 뭐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특별한 그런 것들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K-팝과 퇴마라는 이 두 가지를 되게 잘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요 곳곳에 숨어있는 디테일, 음악 이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엄청나게 어필이 잘 된 애니메이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여러 군데 보도되는 K-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인기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갈 일이라고 이게? 라는 생각이 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가 저도 물론 대한민국 사랑하고 너무 자부심 있는 나라이지만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랑을 받고 많이 알려지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습니다. 갑자기 뭐 옛날 얘기긴 한데 제가 아주 예전에 학생 때 그 아르바이트처럼 일했던 곳에서 그때 사이버 가수 만들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막 인기를 막 많이 끌지는 않았고 이제 그때 그 여자분이 있었고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랑 같이 춤추고 이제 노래하는 그런 가수였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맨날 막 저희 같이 뭐 노래방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가 갑자기 이제 막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이제 그게 너무 좀 생소한 개념이어가지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. 그때 거의 한국 최초 사이버 혼성 그룹이었는데요.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어요. 티지라는 그룹이었는데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. 2003년인가 뭐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막 아담 막 이런 가수들이랑 막 라이벌이다 막 이러곤 했는데 저희는 이제 실물이 있고 또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막 같이 하는 그런 컨셉이었거든요. 저는 뭐 물론 학생이었지만 그때 이제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번에 이거 보면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막 그런 캐릭터 하나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누군가를 막 연상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또 뭐 테이크다운이나 뭐 이런 노래들 이제 보면은 거기 예고편에 이제 그 트와이스 멤버들이 부르는 장면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음악도 되게 완성도가 있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네, 저도 좋은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찾아서 많이 보는데 저도 즐겁게 재미있게 오랜만에 이런 작품들을 좀 본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인 나머지 이제 밈도 탄생하고 실제로 이렇게 팬들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요. 사자보이즈죠. 그 귀문, 그러니까 악령의 대마왕인 이제 귀문이 보낸 하수인들을 사자보이즈라고 하는데 이 활동하는 이 아이돌 그룹 사자보이즈의 음악이 실제로 차트에서 막 이제 1위를 찍으면 팬들이 혼문이 열린다고 막 걱정을 하고 다시 헌트릭스의 이제 음악이 뭐 골든 같은 것들이 이제 1위를 하면 뭐 혼문을 지켜냈다 막 이제 이런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진우가
진우가 루미에게 보내는 전령이 있죠.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는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네, 그래서 무슨 이렇게 큰 고양이를 보내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더라고요. 근데 심지어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우리가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부터 수없이 봐왔던 그 자코도의 그 호랑이와 까치를 등장시켜서 아 정말로 이 디테일들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팬들이 이 캐릭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막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자코도 굿즈들이 막 이제 다 동이 날 정도로 왜 빨리 굿즈 안 만들어주냐라고 난리가 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어른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올리는 영상을 보면 아이가 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혼자서 속으로 이제 더 신나가지고 이제 아이가 틀어달라고 하면 10몇 번이고 20몇 번이고 계속 틀어주고 있다. 그러면서 나도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아, 자코도에서 그 마스코트 이름은 더피라고 검색해보니까 나오네요. 네, 그렇군요. 저는 딱 봐도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로 보셨군요. 그 호랑이는 약간 앨리스에 나오는 고양이 같지 않았어요? 네. 그래서 고양이라고. 네. 맞아요.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뭐 이제 그 1월 오봉도도 등장하고 놀이개도 나오고 그리고 헌트릭스들이 사용하는 칼도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칼들을 인용한 것들이 엄청나게 이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그 멤버들이 사자보이즈가 등장하는 그 명동 같은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반팔 입고 패딩 입고 뭐 가디건 입고 되게 다양한 복장으로 등장하는 것도 뭐 우리나라의 간절기를 너무나도 이거는 미친 디테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죠. 네. 아, 굿즈 생각 못했는데 굿즈 진짜 많이 팔리겠네요. 제가 예전에 그 미나미 시네오 드라마 마케팅 했을 때, 그러니까 상담 일 하기 전에, 뭐 오래됐죠. 그 2009년인가 그랬으니까. 그때, 그것도 이제 아이돌 드라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미나미라고 하는 박신혜 씨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이제 고미남 고미녀라고 해가지고, 거기서 이제 쌍둥이 그 동생이, 그러니까 이제 여자인데 남자로 분해서 그 엔젤스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의 이제 일원이 되는 뭐 그런 얘기였거든요. 근데 그게 아마 2009년이었을 거예요. 되게 꽤 오래됐죠.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SBS에서 그 드라마 할 때 거기 이제 토끼 인형이랑, 그러니까 돼지 토끼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때 그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동네에 있는 막 그런 봉제 공장을 막 찾아가지고 막 이런 인형을 만들어달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게 막 나중에 진짜로 너무 잘 돼가지고 SBS에서도 그때 당시 이렇게 굿즈로 많이 이렇게 한 데가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걸로 이제 해외 출장도 많이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막 다른 데서 막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가짜 물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발견해서 제가 막 그 홀로그램 찍어서 막 고발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또 굿즈 얘기를 하시니까 또 이 애니메이션 잘 되면서 사람들이 또 엄청 굿즈 또 구매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되게 이 새로운 것과 옛날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굉장히 또 재미있는 어떤 현상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래서 저는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자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애니메이션을 느끼는 것과 또
케이팝만 좋아했던 뭐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케이팝을 포함해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외국인 혹은 잘 몰랐던 외국인들마저도 그러니까 어떤 한국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외국인들에게는 정말로 뭔가 신선한 주제 그리고 그런 어떤 전통적인 것들, 전통적인 소재들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뭔가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편을 고려하고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. 뭐 확정되었다는 그런 뉴스는 없지만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우리가 보통 아이돌에 대한 그런 소재를 다룰 때 어떤 팬의 아이돌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은 아이돌이 팬을 지키고 또 팬을 또 사랑하는, 팬을 엄청나게 아끼는 좀 그런 소재로 이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환상적이고 좀 완벽한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런 팬의 입장이나 시청자의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도 또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런 스토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렇게 또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네요.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어떤 축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헌트릭스가 나오고 사자보이즈가 나오고, 이 헌트릭스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밝은 쪽에 있는 어떤 뭐 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, 사자보이즈는 굉장히 어둡고 뭔가 다크하고, 어둡고랑 다크하고는 똑같은 말이네요. 어떤 이제 그림자 같이 굉장히 알 수 없는 이제 막 그런 어떤 느낌들을 주는데, 이 구도를 살펴보는 것도 좀 많이 재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팬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을 본인이 좋아하는 그 이제 그룹에게 투사를 하고, 거기에 그 팬덤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제 이상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좋아하는 이제 그룹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,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뭐 흑백 논리처럼 뭔가를 나누게 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굉장히 이상화하는 측면이 있고, 그 이상화가 조금이라도 깨어질 때 평가절하를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이제 뭐 귀엽고 뭐 완벽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막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어떤 나의 우상, 그 아이돌이 뭔가 말 한마디를 잘못한다던가 어떤 뭐 행동을 잘못한다던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비판을 받게 되고, 또 막 그걸로 인해서 막 이제 어떤 뭐 질타를 받게 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이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서 가면서 그 아이돌이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로 막 여겨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여성 아이돌들도 예전에는 이제 막 소녀 같은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가, 요즘에 이제 또 많이 보여주는 이제 어떤 모습들은 이제 아까도 쇠맛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화나 있는 어떤 캐릭터.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만은 뭐 달콤하고 어떤 사랑을 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저는 이 애니메이션이 재밌다고 생각했었던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완벽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대화하는 어떤 심리 기제와 그것이 하나라도 잘못되어지면 확 하고 끌어내려서 막 비난하고 막 이런 어떤 잣대를 들이우는 그런 심리 기제가 항상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, 이상화가 더 심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이제 우상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상화는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이고 평가절하는 디밸류에이션인데, 이 우상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 아이돌라이제이션,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. 이제 그렇게 되고, 평가절하가 이제 우리가 그게 과하게 작용이 되어질 때는 말 그대로 그 악마화라고 하는 데모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막
너무 잘못한 사람처럼 막 대하는 거죠. 그런 걸 이제 우리 악마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하나의 이 애니메이션 안에서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다른 그룹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뭔가 대중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투사된 그 아이돌, 그리고 그 아이돌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뭐 뒤틀린 어떤 팬심이나 뭐 이런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뭐 사냥하는 이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물론 이제 여기서 팬덤의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은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고통, 괴로움, 그리고 그것들을 절대 뭐 보여져서는 안 되는 걸로 꼭꼭 숨겨야 되는 그 두려움과 약점을 꼭꼭 숨기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처절한 싸움 같은 것들이요. 네. 네, 저도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화, 그러니까 우상화와 악마화 혹은 이상화나 평가절하의 요 사이에 어떻게 잘 머무르는 분들도 계시겠죠. 네, 뭐 아이돌을 팬으로서 충분히 좋아하지만 그런데 저는 약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것이 이 아이돌의 어떤 주체성을 가진 인격으로서 좋아한다기보다는 뭔가 대상화하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뭔가 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죠. 한마디로는 이 아이돌에게도 자기만의 주관과 삶이 있고 선택권이 있는 어떤 하나의 인격 주체가 아니라 우리 팬의 소유여야 하는, 팬의 것이어야 하는 약간 그런 것으로 좀 여겨지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. 네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. 네, 아이돌이 뭐 열애설이 터지거나 혹은 하나의 실수를 하면 이제 또 좀 몰아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돌이 굉장히 이제 어떤 얼음판을 걷듯이 항상 이제 조마조마하고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돌 산업에서 이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 정말 남의 눈으로 계속해서 나를 보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.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물론 이제 자유롭게 어떤 작업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외부의 어떤 평가나 판단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어져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팬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? 뭐 혐오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지 않았을까?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사자보이즈가 표현하는 어떤 이제 막 그런 뭐 굉장히 어둡고 악마화된 어떤 그 패턴, 그러니까 문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은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실제로 이 아이돌 산업에서 보여지는 그림자 같은 모습인 거겠죠? 네. 네, 저도 보면서 소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안 보신 분들은 이게 스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주인공 헌트릭스의 멤버인 루미가 인간과 악귀의 혼혈이죠. 그래서 이 문양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꽁꽁 숨기면서 사실은 엄마가 그 역대 이 악귀들을 막 이제 그 해치우는 헌터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루미도 헌터로 살아야 되는 숙명이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악귀의 문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취약점,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엄마와 같이 활동을 했었던 셀린이라는 이제 그 인물이 이 루미에게 어린 시절부터 너의 약점, 너의 두려움은 꽁꽁 숨겨야 돼.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드러내서는 안 돼.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자기가 스스로 취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부인 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이제 숨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. 그런데 그거를 이 사자보이즈인 진우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해받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사실은 이 계속 이렇게 그 어떤 이제 목소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. 진우도 이제 막 어떤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
그 목소리는 사실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, 그러니까 내면화된 어떤 외부의 목소리 같은 것들일 텐데, 우리가 이제 나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제 나에 대해서 하는 어떤 말들 같은 것들을 이제 내면화하는 이 어떤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면화하는 방식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, 우리가 이제 내면화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나를 평가하거나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비난하는 어떤 말들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것을 내 안으로 다 가지고 와서 나의 목소리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. 그걸 이제 우리가 내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인터널리제이션이죠.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상적인 어떤 역할을 맡을 때 그게 굉장히 특수한 관계이잖아요. 그럴 때 이 타인이 나를 좋아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 이제 형성되어지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완벽하고 이상적인 어떤 대상이 되어 주어야 하고, 그런 책임과 막 이런 것들을 갖게 될 때 그 뭔가 하나만 잘못해도 뭔가 이제 평가나 어떤 말들을 들을 수 있고, 그 말들을 결국은 이제 내가 나에게 사용하는 목소리로 쓴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막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돌 산업의 뭐 팬덤의 막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지는 않고,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마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, 그것들은 이제 그 어떤 그림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, 실제로 그 팬들이 아이돌한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 그냥 이제 뭐 어떤 취향이나 호불호의 정도가 아니라 막 굉장히 뭐 집착한다던가, 아니면 어떤 에너지를 막 다 거기에만 쏟는다던가,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사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이 애니메이션은 팬의 입장으로서, 그러니까 뭐 케이팝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너무 좋은 애니메이션이지만, 또 한편으로는 케이팝 아이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. 네,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금지된, 네, 터부시된 케이팝 산업에 있어서 이걸 좀 다른 메시지로 이렇게 잘 어루만져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뭔가 아이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은,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스토리일 수도 있겠네요. 저는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서 또 하나 잘 만들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바로 OST 때문인데요. 물론 이제 뮤지컬 애니메이션은 그간 뭐 겨울왕국을 비롯해서 뭐 디즈니 시리즈부터 너무 많이 이제 뭐 존재해 왔지만, 또 정말로 오랜만에 노래까지 이렇게 잘 구성된 그런 애니메이션을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아까 우리가 뭐 빛과 어두움, 뭐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, 이 노래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. 처음에 초기에 나왔던 이 골든이라는 노래는 뭔가 과거의 상처를 되게 극복하고 되게 빛나는, 완벽한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노래이잖아요, 노래 가사가. 그런데 마지막에 이 루미가 자기의 문양을 드러내기로 결정하고 깨진 혼돈을 그냥 새로 만들기로 결심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냥 그 자기의 문양을 다 드러낸 모습으로 등장해서 부르는 노래가 이제 What It Sounds Like입니다.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정말로 좋아요. 이 노래 가사의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. 나는 산산조각 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. 하지만 이젠 깨진 유리 조각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봐. 이 상처는 나의 일부야. 어둠과 조화로움, 거짓 없는 내 목소리, 이게 바로 그 소리야. 왜 내 머릿속에 갇힌 생각들을 가렸을까? 그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빛을 보게 했어야 했는데, 네 안에 숨겨진 걸 보여줘. 내가 너의 조화로움을 봐줄게. 이게 우리가 써내지 못했던 노래, 그 소리야. 우리는 침묵을 깨고 있어. 당당히 일어서고 있어. 이런 가사들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,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애니메이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말로 잘 관통하는 아주 좋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심지어 저는 나 이제 다 큰 어른이고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네. 막 이제 평가자의 입장에서 이게
계속 보다가 이 마지막 곡에서 뭐 정말로 울컥하는 거예요. 노래 가사가 너무 좋고 막 저에게도 위로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이 노래를 정말로 잘 만들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. 정말로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곡을 저는 들었어요. 네, 노래 가사들이 그렇게 이제 꽁꽁 숨겨놨던 두려움과 약점, 그러니까,이 없고 이제 막 빛나기만 하는 내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일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. 루미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,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몸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숨기려고 해도 뭐 같이 목욕탕을 가지 못한다던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가사에 대한 고민을 막 하잖아요. 이제 자기가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 친구들과 함께 그 같은 그룹을 이루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막 물리쳐야 한다. 막 그런 이제 뭐 다른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죠. 그래서 물리치고 막 세상을 내가 지켜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아주 다른 어떤 대립 구도로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 내가 악마화하는 대상과 같은 어떤 문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친구들한테도 당연히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뭐 미워하거나 뭐 거리가 생기거나 막 이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노래 가사를 이제 나중에 보면 서로가 이제 마음을 열고 또 이런 어떤 깨지거나 취약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뭐 나는 그런 거 없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라는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개인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로 뭐 정리를 하고 있죠. 네. 네, 그런 차원에서 또 이 결말이 좋았던 것이 귀마죠. 이병헌 배우가 목소리로 연기한 이 귀마가 이제 무너뜨린 황금 혼문이 이제 깨져버린 상황에서 루미와 다른 멤버들이 함께 노래하고 또 팬들이 이제 또 마음을 모아서 그 혼문이 무지갯빛으로 만들어지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것도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황금색, 이제 반짝반짝하고 완벽해 보이는 이 한 가지만의 색상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색상으로 아름다운 그 무지갯빛 혼문을 만들어낸 것이 정말로 너무 어디 다른 데에서도 많이 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로 잘 아름답게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런 컨텐츠에서 이제 항상 좀 뭐 등장하는 어떤 대립이나 뭐 구도에 대한 이야기들 항상 아주 오래된 어떤 구조이기도 하고 그 토마스만의 토니오 크래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뭐 금발 머리에 아주 밝고 또 이렇게 아주 빛나는 그런 어떤 대상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열등감이라던가 내가 그와 다름에 대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? 아주 뭔가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감성들에 대한 이런 구도를 가지는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.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 이제 양쪽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실은 더 뭐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이렇게 만들기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K-팝 데몬 헌터스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어떤 이제 문양을 가지고 있는 루미가 막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전광판이 나오고 뭐 막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재밌고 또 귀엽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네. 결국엔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로 나아가는 길이다. 네. 네, 뭐, 융이나 뭐, 아들러가 또 그런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것, 자아 통합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, 그런 개념들을 이 애니메이션으로 잘, 소화한 것처럼,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뭐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내면의 상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
뭐 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다른 사람의 뭐 눈치를 보거나 너무 뭐 말을 맞춘다던가 아니면 이제 미라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본인의 이제 성격이 뭔가 이렇게 좀 뭐 날이 서 있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누가 가족이냐 막 이제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요. 뭐 진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400년 전에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뭐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본인의 어떤 이제 내면의 상처 그리고 계속해서 싸워오는 어떤 이제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뭐 자기 내부의 어떤 그림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정신분석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제 뭐 고스트라고 뭐 표현을 좀 해본다면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싸우는 어떤 대상이 진짜 말 그대로 그 섀도우 복싱처럼요. 그러니까 실제 하는 어떤 것들보다 다르게 왜곡되어지거나 이제 모습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령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정신분석 논문 중에 이제 아기방의 유령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 그 이렇게 아기 침대에는 온갖 유령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의 부모님부터 뭐 할머니부터 막 그 살고 있는 어떤 시대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아기한테 다 둘러싸이는 고스트다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그 유령들과 같이 함께 싸워가고 그 유령이 진짜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이제 유령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. 근데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난 어떤 정말 가정과 어떤 문화와 시대적인 모든 어떤 유령들을 같이 정말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다.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악마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뭔가 그 테마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너무나 막 이렇게 뭐 쫓아내야 되고 막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막 이렇게 되게 어둡고 막 악의 기운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내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둡고 무거운 것들을 이제 바깥으로 표현해 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그렇게 과하게 과장되어지고 절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모습들처럼 뭐 그려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뭔가를 해체하고 새로운 나를 뭐 발견해가고 형성해가고 이럴 때는 그것들이 이제 다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뭐 해체되어지고 그 뭐 데리다가 얘기했던 이런 뭐 탈구축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그 노래 가사 여기 나온 노래 가사처럼 아까 이제 그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 산산이 조각난 그 아름다운 유리 조각처럼 다 뭔가가 이렇게 해체되고 깨어지고 그랬을 때 그때 또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의미들이 형성되고 이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아주 많은 해석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. 네. 네, 이 해석을 맥기강 강도님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. 네, 저도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다시 좀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유령들과 싸우고 있을까? 어떤 유령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몇 가지 당장 떠오르는 그런 유령들이 생각이 났고요. 집에 녹음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역시 헌트릭스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생각들을 물리치면서 가야겠다는 네, 그런 다짐을 하게 되네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실 아이돌의 그 노래들이 굉장히 이제 뭐 상징적이거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.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이제 헬스장에서 좀 운동을 하다 왔는데 거기서 되게 오래전 아이돌 가수들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소원을 들어봐. 막 뭐 이런 말해봐. 아, 예, 소원을 말해봐. 그 노래랑 뭐 롤리폴리 뭐 막 이런, 진짜 한참 그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아이돌은 지금과 조금 다르게 굉장히 밝고 이상적이면서 봐봐요. 그 10대 소녀들이 소원을 어떻게
들어줍니까? 소원을 들어주기 어렵죠. 근데 웃으면서 아주 밝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기이하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다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 욕망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어떤 대상으로 만든다는 게 참 기이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모습은 이제 분명히 달라졌죠.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막 싸우고 주체성을 찾고 뭐 내가 뭐 나의 어떤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근데 그 안에 뭐 이런 쿨해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부과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돌에게 기대하는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뭐 완벽하고 자연스럽게 완벽한 어떤 것들을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들이 이제 그 사업에 종사하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보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이 업계의 종사자인 아이돌들에게도 아주 많은 위로를 주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. 네, 그럼 처음으로 사이킥이 시작된 이후로 애니메이션을 다뤄보았는데요. 특히 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인 이 작품을 또 다룰 수 있어서 또 영광이었고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외기관 감독님께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. 네,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도 아마 김나름 작가님이 보라고 하지 않았으면 안 봤을 것 같은데요. 보라고 해서 이제 또 봤고 재미있었습니다. 또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 같이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. 네. 네,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